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풀에서 분양권 가이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만에 서울로에서 한번 돌아왔습니다. 서울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지난번에 방송을 했던 강동 어반 있죠. 예, 브릿지도 있었고 뭐 용산도 있었고 그리고 반포 쪽에 굉장히 어마무시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북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문 3구역이죠. 우리 지난번에 이문 1구역 가지고 주택 재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강북에 대한 그 시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강북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문 3구역 주택 재개발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8월 27일인가 이제 그때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홈페이지에 이제 바로 지금 캘린더에만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문 3구역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4,321세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서울 주변의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특히 서울이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장안동 이쪽도 지금 옛날에 있던 뭐 건물들 뭐 옛날에 있던 그 벽돌로 지어놓은 연립 주택 있지 않습니까? 다 부시고 지금 이제 회색 건물로 다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강북에는 뭐 강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땅이 없어서 건축업자들이 난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웃돈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아주 조그만 원룸짜리 하나만 있어도 몰리는 와중에 여기는 4,300세대의 엄청난 사이즈의 땅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분양 시기는 11월 달. 항상 요거는 가감의 여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S건설, 자이죠. 자이 브랜드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일전에 방송 촬영했던 데도 이제 자이였었죠.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여기는 현대 힐스테이트가 아니라 아이파크입니다. 아이파크도 뭐 당연히 우리나라 굴지의 브랜드죠. 그래서 자이랑 아이파크랑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25개 동으로 해서 가장 높은 층수가 41층 그렇게 해서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게 올라갑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분양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가감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세대수라든지 시공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제 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체인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우리 지난번에 방송을 했을 때는 이문 1 레미안 있죠. 이제 거기도 원래 힐스테이트랑 같이 진행을 하다 이제 나중에 또 바뀌었었죠. 이제 레미안으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먼저 진행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얘네가 이제 상반기로 해서 미뤄져 버리고 오히려 이제 얘네들이 갑자기 시공까지 완성되면서 선정이 되면서 얘네가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이거 지금 방송을 하고 있을 지금 상황에서는 동대문구에 보시게 되면 176개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얘가 2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방송을 했을 땐 얘가 1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1, 2위가 다시 이제 또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얘네 두 마리는 동대문구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외대암역 있고요. 신림문역 있고, 자, 여기 이만큼의 섹터가 요번에 방송한 내용이고 우리 지난번에 방송을 했던 데는 여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문 1 레미안 그리고 여기는 이문 3 자이랑 아이파크가 진행을 하는 곳인데 일전에 방송을 했을 때는 여기 외대 앞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거리가 그래도 뭐 어차피 한 블럭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됩니다. 그때 뭐 지도를 찍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최단거리 찍게 되면은 뭐 200m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멀리 찍게 뭐 중심으로 해서 멀리 찍게 되면은 뭐 500m까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든지 간에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얘는 역세권. 근데 여기서도 상당히 가까운 입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재건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3-1이 있고요.
그리고 3-2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2는 어디냐면 이제 저쪽 반대편에 조그만 블럭이 한 157세대 정도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거랑 연관성이 좀 있는데 3-1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4,321세대 중에서 4,169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3-1블럭이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가 626세대, 공공임대가 684세대. 그래갖고 1,310가구가 이제 임대 관련된 내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분의 1 정도가 임대, 예, 이쪽 수요가 다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가 상당히 좀 많은 게 약점이 될 것 같고요. 타입은 20타입이 204세대가 있고요. 30타입이 215세대, 그리고 33타입 244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41타입 이게 612세대, 그리고 59타입이 1555세대, 그리고 84타입이 1225세대, 102타입이 110세대, 그리고 119랑 139타입이 두 세대씩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은 거의 뭐 펜트급으로 해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59랑 84가 17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이제 주력으로 해서 나가는 물건이 될 것 같고 20, 30, 33, 41까지 해서 거의 원룸형, 투룸형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1인 가구 있죠?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많이 이쪽에서 소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2문 3-2 같은 경우는 여기는 152세대입니다. 예, 157이 아니라 152세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여기는 아까 봤을 때 최고 41층까지 해서 올라갔었는데 여기는 7층 정도까지밖에 해서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완전히 다른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용적률이 400%가 넘어가는 대로 해서 완전 초고밀도로 해서 아파트를 올려서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아파트가 400% 이상 올라가네? 네,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지만은 고도 제한에 걸려갖고 완전 7층 이하로 해서 저밀도로 해서 빠지는 거예요. 두 개 단지의 컨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은 용적률이 여기는 74%짜리예요. 그리고 건폐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쾌적할 수 있죠. 그래서 청계산 입구역에 보시게 되면 서초 포레스타라고 있어요.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특히 7단지가 그래요. 5단지는 조금 빽빽하고 7단지 같은 경우는 층수가 되게 낮습니다. 뭐 한 4층, 5층, 7층 정도 해갖고 몇몇 세대밖에 이렇게 몇몇 세대밖에 이렇게 없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좀 쾌적하고 예, 좋은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청계산 입구역 앞에 있는 서초 포레스타 7단지처럼 그렇게 주거 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나와 있으니까 완전히 다르죠. 아까 봤던 그 3-1블록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40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초고밀도로 해갖고 아파트가 완전 병풍처럼 쭉 올라가 버리고 예, 거의 뭐 통풍이 안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경기도에 보시면은 화서역 있죠. 예, 화서역 파크자인가? 예, 아마 그때 뉴스에서도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랑 비슷하게 컨셉이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환경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두 군데가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약간의 히스토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3-1에 있는 그 용적률을 이쪽으로 떼주고 여기서 나오는 건물을 좀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이쪽으로 좀 다시 환원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상할 바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평면도를 한번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2004년도에 추진위가 이제 승인이 돼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 2008년도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진행을 했던 거죠. 원래 재건축 재개발이 원래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제 평면도들은 아무래도 이제 최신형으로 해서 나왔지만은 지금 21년도에 봤을 때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3베이 판상형이긴 한데 이제 3베이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쉽죠. 예, 옛날 스타일이다 보니까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청량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 있죠. 경의중앙선 있죠. 그리고 경춘선 있죠. 그리고 수인분당선 있죠. 그리고 여기는 KTX 있죠. ITX 있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는 GTX
B하고 C가 여기에 환승을 합니다. GTX가 하나만 통과를 해도 대박인데 GTX B라인하고 C라인이 여기서 환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죠. 예. 그리고 이제 철도 교통이 이 정도면은 도로 교통은 어느 정도냐? 보통 여기서 나가는 그 버스나 이런 것들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봤을 때 68개 라인이 있다고 해서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 구리 쪽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 관문이다 보니까, 예,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 근처 시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KCC 이문 웰츠 타워가 하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84 타입으로 해서 맞춰서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7억 6천 정도에서 물건이 나와 있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8억 정도까지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문 레미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식이 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같은 경우는 9억 1천까지 돼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문동 성당 위에 있는 레미안 이문 2차 이런 거는 지금 9억 8천에도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당근 거래하러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네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정비가 잘 돼 있고 브랜드 있는 아파트이고, 그래서 다른 데 신도시보다는 훨씬 낫죠. 다른 데 뭐 동탄이나 이제 이런 데 가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제일풍경채, 무슨 뭐 신한 인스빌, 예,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브랜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해서, 예, 텔레비전에 나와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일군 브랜드로 해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훨씬 더 인지도가 아무래도 인서울이요, 예, 하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 조합원 물량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했었었죠. 5억대 초반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5억 2천 정도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물건이 예전에 이제 돌았을 때는 P가 한 7억 정도에서 8억 정도에서 돌았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세는 거의 뭐 한 12, 13억 정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최신형 아파트니까, 예, 한 12억 정도에서 잡아주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나중에 분양을 하게 되면 과연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죠. 그래서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도대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역시, 예, 현금 많이 있는 백수들, 예, 돈 있는 사람들, 금수저의 아들, 예, 뭐 금수저 이런 사람들이 좀 유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도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서민 실수요자들이 접근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예,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위주로 금융도 좀 바뀌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금융 규제가 좀 풀리게 되면은, 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뭐 분상제가 적용이 되니까 싸게 나고 3년 실거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이 한 10년 정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북도 점점 청약 시장에서 손을 대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해서 참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방송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강북에서 항상 인기를 끌고 있는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문 1이랑 이문 3, 그리고 이 근처, 예,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빨리 내 집 마련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